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북한의 핵실험 예고와 미국 차기 대통령의 반응을 탑뉴스로 전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하자 트럼프 당선자는 그럴 일이 없다고 트윗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북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보고도 받지 않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핵에 관한 트윗을 하는 것도 크게 우려합니다.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것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세계의 탑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정경유착뿐 아니라 언론도 큰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과 날을 세우고 있는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정부패로 법무부 조사를 받는 뉴스도 깊이 있게 전합니다. 오늘 문을 연 115대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어느 때보다 인종적으로 다양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는 최초의 인디안 아프리칸 연방 상원 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약 10년 사이 자신을 보수라고 말하는 미국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경기는 청신호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입니다. 샌호세 머큐리 뉴스가 독자들에게 받은 2017년을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는 약 25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그 마지막 어떤 그 테크닉까지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곧 테스트할 수도 있다고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고, 어제 미국의 많은 언론은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인, 특히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에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우려되는 그런 그 시각이었고, 케이블 텔레비전은 어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그 내용이 지금 탑뉴스입니다. 그러자 그 도널드 트럼프 그 당선자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거의 완성했고 테스트를 할 것이라는 북한의 그런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연설에 대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에서 돈과 많은 그 부를 가져가면서도 북한 이슈에서는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외교부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할 만큼 다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 북한은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뭐 괌이라든가 미국 본토에 다다르기는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신년사에서 이렇게 그 북한의 지도자가 거의 완성됐다고 얘기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아직도 가려면 멀었다. 5년 내지는 10년은 기다려야지 어떠한 그 소형 그런 핵탄두라든가 무게라든가 그리고 그 주변의 예민한 환경을 견디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그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BBC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스티브 에반스 특파원이 서울에서 역시 그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반응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It won't happen.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if 만일이라는 것도 없었고, 트럼프 당선자의 트윗에는 그냥 단지 but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있었는데, 이것을 그 영국의 특파원으로서 남북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잘 아는 스티브 에반스 특파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우선은 그 트럼프 당선자의 이 말은 북한이 결국은 그 미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탄도탄 그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의 그 테크놀로지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는 북한은 그런 그 테스트를 못하고 결국은 붕괴할 것이라고 보거나, 세 번째는 본인이 김정은에게 핵을 그 포기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선거 전에 같이 뭐 햄버거 먹으면서 만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가
군사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 옵션은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요. 뭐 폭탄을 투하한다거나 특수군 작전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러한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 파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보복이랄까 이런 것을 보면은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아니면 그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이 개발을 하는데 힘들게 하거나 주요 그 과학자 북한의 과학자를 암살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그 트럼프 당선자가 할 수도 있고 역시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It won't happen이라고 얘기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그 시나리오를 포함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이슈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그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 북한에 관해서 남북 또 미국과 북한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연구를 하고 보도를 해온 BBC의 스티븐 에반스 특파원이라 할지라도 북한 내부에서 이 문제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 직접 그 어떤 소통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맞는 것인지는 아무도 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자지라 방송도 이 내용을 굉장히 그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은 핵 테스트에 있어서 눈에 띄는 어떤 그 성장이라고 할까요? 발전이 있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알자지라 방송도 이 정도 얘기고 지금까지는 그 북한이 장거리 그 로켓 발사 테스트 같은 것은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하거나 우주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번 그 신년사에서는 뭐 북한의 도널드 트럼프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언급했고 미국도 굉장히 그 한국과 그 합동 군사 훈련하는 것, 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을 비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그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 미국의 그 CNN 방송도 시간대별로 이 내용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하고 전문가로 자처하는 또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합니다. CNN 방송의 앵커가 이제 그 전에 그 터키의 대사도 했고 이라크의 대사도 했던 제임스 제프리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트럼프 당선자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트윗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So how might Kim Jong-un, who many people feel is an unstable leader, take a tweet like that from the futur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불안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의 이런 트윗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는가. 왜냐하면 이 제임스 제프리 씨가 과거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아버지와는 그 어떠한 그 연결고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일로요, 물론요. 이런 답변입니다. An indication of what Trump will do once he becomes president. But again,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think of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next 3 weeks. 지금 그 대통령 당선자로서 트윗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주일 동안 20일이 되기 전에는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 본인이 이렇게 그 경솔하다고 불만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그 북한이 앞으로 3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트럼프의 이 같은 트윗에 대해서 곧장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계속 또 다른 전문가요. 이제 그 레베카 버그라는 정치 그 분석가에게 얘기를 또 들어보고 있습니다. That we don't know what the details are of Donald Trump's plan because he hasn't had a press conference, because he hasn't gone into these details. What would he recommend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Kellyanne Conway, his incoming counselor in the White House, suggested in an interview that he would consider more sanctions on North Korea. While some people would question whether that would have any effect over a leader like Kim Jong-un, who is so
네, 아주 그 예측하기 힘든 그 김정은과 같은 사람에게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의 계획이라는 게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핵 테스트를 한다면 어떤 것인지 그 디테일한 것을 모르고 다만 이제 그의 그 백악관 고문으로 들어가는 켈리안 코네이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면은 더 강한 그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도 굉장히 지금 못마땅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 앞서 그 제임스 제프리 전 그 터키 대사, 이라크 대사의 말을 그 듣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Believe me, North Korea would be at the top of the list. 저를 믿으십시오. 결국은 북한 이슈가 도널드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에서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그 탑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모든 미국 주요 언론이 지금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그 체포된 것, JTBC 기자가 이제 잠복 취재를 하고 있다가 덴마크 경찰에 알려서 이게 인터폴 수배 중인 인물이다. 긴급 송환을 이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정유라 씨가 지금은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모든 것은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다. 대학이라든가 뭐 또 승마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그 아들 19개월 된 그 아들과 함께 있다면 뭐 한국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모든 언론들이 특별하게 한국보다 더 보도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그 탄핵 그 심판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면서 오늘 뉴욕타임스가 뭐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의 정경유착이 어떻게 그 지속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보도를 하면서 언론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캔들, 정치, 경제 섞인 것에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그 합병을 하게 된 것이 아버지 자리를 승계하기 위해서 이재용 씨가 이제 부회장이 그런 것에 승계하려면은 합병이 필요했고 정부가 컨트롤하는 연금공단이 가장 그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을 해서 결국은 삼성이 이제 계열사 두 군데를 합병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그 부회장과 일주일 뒤에 만나서 이제 그 문화 스포츠 지원을 요청했고 그리고 나서 삼성이 그 뭐 최순실이 관리하는 그 재단에 1억 7,4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최순실에게는 뭐 620만 달러를 정유라 뭐 승마 등등으로 해서 기부를 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탄핵 심판 첫 변론은 당연히 예상했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하는 것이 강제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고 9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공공이 분노하는 것이 재벌이 공범이라고 믿고 있고 피해자라고 믿고 있지 않고요. 검찰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53개 회사에 기부를 하라 6,900만 달러를 그래서 그 돈을 최순실이 컨트롤했다고 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요일에도 그 기자들을 만났죠. 해서 잘못이 없다. 너무 억울하다. 다 조작된 일이다. 나에게 덮어 씌운다. 강하게 그 반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LG 회장 구본무 씨가 정부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 삼성도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말까지 하면서 한국이 재벌이 어떻게 그 국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는가, 박정희 첫 군사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세금 혜택을 주고 전기요금도 싸게 해주고 노조 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직원들을 억압하고 근로자들을 탄압하고 하면서 그 회사들이 재벌로 성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고 다이나믹한 경제인 것만은 분명한데 삼성, 현대, LG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뒤에도 지금도 창업자 가족이 모든 이 재벌 기업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금 혜택 받고 있고 전기요금 싸게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재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진의 그 최근 파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큰 회사가 되고 난 뒤에는요. 삼성도 국제적으로 그 스마트폰 때문에 굴욕당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자체적인 성장에서라기보다는 많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성장한 부작용이라는 것도 지적을 했고
게다 대고 요즘 한국 재벌은 중국과 같은 상품을 더 중국이 싸게 만들기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재벌은 아직도 40년 넘는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순진한 피해 주체라고 보는 한국인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재벌은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재벌 총수들이.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면해 줬는데, 그때 이제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뿐만이 아니라 또 CJ그룹의 이재현 회장도 사면해 줬는데, 이 두 사람의 대리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2015년에 돈을 기부한 뒤에 사면을 받았다는 세계에 이런 내용이 나가니까 참 창피하기는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기사가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것, 그런 등등. 그리고 아직도 롯데 CEO는 세금 탈세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는 것이요. 10월 달부터 시작한 신동빈. 그러나 그는 체포되지 않았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조사는 받지만요. 역시 최순실에게 돈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기도 하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 결국은 너무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로 권력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검사도 대통령 눈치를 보고, 또 이제 세금 당국 또 정보국도 다 대통령이 이제 쥐락펴락 하니까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뉴스 미디어가 another problem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을 합니다. 정부라든가 재벌에 대한 어떤 취재를 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대응하고 제4의 권력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해주는 일을 한국의 언론들은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벌과 안 하는 것은 광고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한국 텔레비전 최고 책임자를 대통령이 선정하잖아요. KBS, MBC. 그리고 대통령은 케이블 뉴스 채널을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당도 없애버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그 예전부터 최순실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계속 이제 조사를 했었던 저널리스트들은 너무나 많이 고통을 받아서, 한 예로 2014년도에 세계일보를 지적을 합니다. 세계일보 이전에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저널리스트들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일보를 비난하면서 사장을 해고해버리는 이런 일들이요. 그리고 검사들도 세계일보의 저널리스트들이 중상 비방을 했다고 그 혐의로 조사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고, 어찌 손해볼 것 뻔히 알면서 또 언론도 그렇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지는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의 경우도 그 당시에 최경락 씨였던가요? 저널리스트들에게 들어보십시오. 내 말을, 사람의 권리를 알려주십시오. 저널리스트들은 당신들은 당신들의 임무를 다해야지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 정치인들도 뭐라고 하고 전 검사들도 뭐라고 하지만, 그런데 너무 이제 늦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검찰도 지금에 와서 마치 그것은 다 썩어버린 사자고기 먹으려고 달겨드는 하이에나와 마찬가지다 하는 게 뉴욕타임스의 오늘 보도입니다. 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우병우 씨가 굉장히 뻣뻣하게 얘기도 잘하지 않고 뻔히 이제 아니라고만 뭐든지 다 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했었잖아요.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가 이 나라를 이 지경까지 오게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미국에서 살고 있고 또 한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변화 같은 것이 있는가를 아는 것은
사실은 그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는 기본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의회가 바뀌면 일반 그 사회에서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차기 행정부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무역 대표도 지금 그 지명이 됐네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공화당이 다수당인 그런 그 의회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115대인데 지금까지 그 역사적으로 가장 그 인종이 다양한 의회입니다. 물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화이트 남자가 부자가 많이 그 장관으로 기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유권자가 뽑는 정치인은 인종적으로 히스패닉,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이션 아메리칸, 특히 이제 여자도 많고요. 먼저 상원부터 보겠습니다. 100명 가운데 공화당이 52명, 그리고 이제 뭐 무소속 포함해서요. 무소속 누구죠? 예비선거에서 나왔었던 버니 샌더스 포함해서 48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의 원래 임기는 6년인데 평균 10년 정도는 한답니다. 그리고 평균 나이는 61.8세. 신참은 미국 연방 상원에서 처음으로 여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이 아니라 여자가 많아요. 이번에 그 초선 의원이 상원은 전체적으로 다 그 투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3분의 1씩 이렇게 하는데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7명이 초선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4명이 여자고 3명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4명 이 여자의 소속당은 전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리티 언론에서는 때로 어떤 이슈에서는 공동체의 이슈에 대해서는 마이너리티는 그 민주당을 따라야지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4명이 여자고 그런 게 있고 지난해에는 상원 100명 가운데 21명이 여자였습니다. 20명이 여자였습니다. 5분의 1이. 인구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많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은 1명 더 늘어나서 100명 가운데 여자가 21명이니까 남자가 79명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 여러분들 많이 그 지지를 하셨죠. 카멜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이었던 로레타 산체스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인디안 아메리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최초의 인디안 아메리칸 상원의원이고 두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상원의원이 되는 겁니다. 인디안계이고 또 아프리카계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역시 그 민주당이고요. 또 그 네바다주의 상원의원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도 역시 첫 라티나 상원 의원이고 민주당이고 첫 번째 뭐 붙는 사람은 민주당일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간혹 공화당도 있습니다만 인종적으로요. 그리고 첫 번째 타이 아메리칸 연방 상원 의원도 나왔는데 역시 일리노이주의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두 번째 그 에이션 아메리칸 그 상원 의원도 나왔고 그리고 첫 번째로 육군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여자 상원 의원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원으로 가면 하원은 435명인데 지금 공화당이 241명, 민주당이 194명. 굉장히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평균 그 하원 의원은 임기를 상원은 10년인데 9.3년 지내고 그러면 임기가 그 상원은 6년이지만 하원은 2년이니까 4.6회 재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나이도 상원 의원보다는 조금 그 젊어서 57.8세입니다. 지금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 상당수가 백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2년씩 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하원 의원의 거의 3분의 2는 공화당 대통령 아래 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그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하원이 민주당에서 백인 남자가 41%, 2%가 줄어들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인디안 아메리칸 하원에서도 역시 그 여자 하원 의원이 나왔는데 민주당입니다. 워싱턴에서 나왔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보수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 그 오바마의 8년 그리고 지금까지를 볼 때 가장 그 비율이 작습니다. 낮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요. 진보보다 보수가 많아요. 본인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갤럽이 1992년부터 매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 보수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6%, 진보 25%, 저 중도예요. 얘기하는 사람이 34%입니다. 그럼 보수가 진보보다 11포인트 많은데 이게 그 92년 이후에 가장 그 낮은 수치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이민자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 민주당 숫자가 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소속 가운데서도 공화당 성향보다는 민주당 그 성향의 무소속이 2000년 이후에는 크게 그 늘어났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2015년부터 자신을 그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 많아져서 민주당에서도 아예 저 그냥 중도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보 대 민주당 내에요. 진보 대 중도가 44% 대 41%로 진보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의 그 경제가 그 분배가 조금 그 불공평하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이 많이 그 알리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가면서 점점 이제 그 진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저 진보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늘어난 사람 가운데서는 대체적으로 나이 든 사람, 원래 젊었을 땐 진보잖아요. 그리고 백인들 사이에서 지금 진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양극화가 굉장히 더 강해진다는 것. 2016년 이후에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가 계속 이제 새해 연말 파티도 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항상 중요하지만 상무부 무역 대표 그 무역 대표가 너무나 참 예민한 그런 시기인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무역 부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그 변호사 사무실의 그 파트너예요. 스케든, 알프스, 슬레이트, 또 등등, LLP의 파트너인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로버트 라이티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향을 보면은, 미국의 그 무역 대표가 무역 협상도 하고, 국제무역, 또 투자 정책도 세우고 또 세계 무역기구 WTO를 이제 총 미국 대표로서 관장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 기업의 그동안 정책 자문을 상당히 많이 해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변호사니까 이 사람과 같이 자신의 그 사업 관련 일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상무 무역 대표 말씀드린 김에 2017년은 경제적으로 어떤 해가 될 것인가? 뉴스 시간에 그 정현호 부장의 리포트로 또 경제 전문가로부터 전망을 들어봤는데 이 전망은 꼭 한인타운이 아니라 미국 그 전체적인 전망,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다시 드려야지 되겠네요. 어제가 휴일이었었기 때문에 새해 첫 번째 월요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어제 인사드렸다고 오늘 다시 인사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그 연말에 저희 회사가 이제 이사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새 것이고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한 오피스에서 썼던 자료들을 일일이 그 정리를 해야지 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죠. 더군다나 요즘은 한국과 미국 뉴스를 또 똑같이 거의 어떤 때 한국 뉴스 더 많이 봐야지 될 때도 있어요. 오늘의 미국에서 보도는 못 해드리더라도 이제 그 감을 가지고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느라고 사실 무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그 연말에 바쁘셨고 하니까 정말로 건강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의 경제 추세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고 얘기는 합니다. 낙관적이에요. 성장이 안정적일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좀 낮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임금은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게다 대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 비즈니스 세금을 줄인다고 하고 규제도 적게 한다고 하니까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식시장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고 그래서 결국은 대공황 이후에 정말 소비자 확신도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물론 모두가 다 트럼프 효과는 아니겠지만요. 많은 전환점이 2017년에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대통령이 됐다고 트럼프 당선자가 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올해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2.3%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주 좋진 않지만 건전하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2016년에 1.6%에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이제 몇 가지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좋은 경기는 아닐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 강하잖아요. 그럴 경우 프랑스제 향수를 사는 미국 분에게는 좋지만 수출하는 미국 물건을 그런 회사에게는 나쁜 거죠. 프랑스제 향수를 사는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이 지금은 괜찮지만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도 돈 빌릴 때 이자율 많이 내야지 되고요. 다만 이제 달러는 좀 균형이 맞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구름이라고 하면은 무역 전쟁 때문에요. 지금 행정명령으로라도 트럼프 대통령 차기는 관세를 10% 수입품에 대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을 늘리기 위해서요. 이것은 의회도 반대를 하고 그럼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원래 다 협상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아주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경제가 성장하기는 했는데 제조업이나 광산에서는 별로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률은 계속 낮을 것으로 전망하더라도 4.5% 또 임금도 한 3% 정도 올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금 감면도 있고 규제 없애기 있고 기간 산업을 정부가 해서 돈을 많이 돌게 한다고는 하지만 더군다나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1986년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 이후에요. 그런 것은 아무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당선자가. 그러면 1981년 97년, 2003년, 그러니까 오바마 이전에 공화당 대통령이요. 레이건, 부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때쯤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양도소득세를 줄인다는 것은 이 양도소득세가 주식 투자, 본드, 부동산 투자에 붙는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은 2017년 올해 봄에 일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한대요. 집을 팔려거든. 봄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이제 조정되고 나서 팔아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의회는 좀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언제든지 잘 팔리면 좋은데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적당히 교환되면은 좋은데 사람들이 이거 양도소득세 언제 내리지 하다가 또 봄에 안 내리면 아이 조금 더 갖고 있어야지 하면서 또 예상됐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봐.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즈니스맨에게서 베네핏을 받았다 해서 이스라엘 법무부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예요. 베네핏이라는 게 뭐겠어요? 돈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행 비용도 받고 캠페인 비용도 지원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군수 산업 같은 것에 뭔가 혜택을 주고 했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얘기도 아니고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1990년대 말에 그 첫 번째 그 임기 때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 회사, 뭐 프랑스 회사 많이 있었다고, 많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그 당시에도 이게 그 법무장관 그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왜냐하면 조사를 하고 나서 기소할 것을 권고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법무장관 사무실에서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에후드 바락이 총리로 있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부패 문제 때문에 19개월 동안에 감옥살이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뒤에 다시 벤자민 네탄야후의 정치적인 적이 라이벌이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가장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부패한 정권이다, 총리다. 이래서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사이에 법무장관도 다 바뀌고 했겠죠. 해서 조사를 빨리 해라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조사를 법무장관이 하고 있는데 벤자민 네탄야후 그 이스라엘 총리는 나는 전혀 혐의가 없다고 부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3시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형사조사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법무부에서 7월 중순부터 조사를 해서 3개월 뒤에 혐의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에 이제 뭐 형사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좀 이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도 많이 보도하고 미국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리 혐의 조사와 연결시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오늘 그 구독자들에게 보내는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세계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해서 이런 것을 내고, 그리고 이참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지난주에 제가 하와이에서 3년 동안 그 방송을 잘 들었다는 그 오씨성을 가지신 분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그 방송이 아주 그 불쾌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그 벤자민 네탄야후의 이 부정부패 돈 받은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는 법무장관의 그런 그 요청에 따라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불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그 예전에 그 미군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그래서 그 소고기요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도 수많은 사람이, 그때 뭐 600만 명인가 그랬잖아요. 그 어떤 그 시위를 하고 할 때도 보면은 이게 뭐 동원된 사람들이 많고, 이번에도 수백만 명이 시위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전혀 없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특히 두 가지 이슈에서 불쾌하셨는데, 하나는 왜 남의 나라 그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끄집어 들어가서 조사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사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그런 두 가지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뉴스를 하는 사람은 늘 뉴스를 하다 보면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스도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스 뉴스 브리핑에 보시면 맨 앞에 이 뉴스가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시위를 할 때는 물론 그 시위에 예를 들어서 시위대의 주장이라든가 야당 정치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그 무리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모르는 일이고요.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이유는 있다고 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은 것 같았고요. 요즘엔 모든 뉴스가 이렇게 다 뭐 미국, 이스라엘, 한국 연결돼요.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그 소프트하고, 사실은 이런 딱딱한 뉴스들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동료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자식들이 뭐 세계 정세를 잘 아는데 부모만 모를 수도 없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나면은 조금이라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재미있고 더 그 올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그 뉴스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잠시 뒤에는 Tips for a good life, 좋은 라이프를 위한 팁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가장 현명한 말은 뭐 똑똑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구에게 또 그 신문으로서는 그 독자에게 듣게 됩니다. 세누세 머큐리 뉴스의 앞부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서로에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엄마가 얘기하신 건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죽을 정도가 아니면 지나가리라 생각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1964년도에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렵겠죠. 하이스쿨 학생이었는데 가디건 그 스웨터를 샀는데 헝가리안 난민이었기 때문에 $15짜리를 메이시스에서 사는데 엄마가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더 비싼 거를 골랐는데 헝가리 난민에게 $15는 1964년도에 너무 비싼, 너무 큰 돈이었지만 그 이후 10년도 더 입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싼 거 사면 값을 2배로 지불하는 거야. 싼 게 비지떡이야 라고는 안 했고요. Don't buy cheap. You will pay for it twic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16살, 17살, 그리고 이제 그 스위트하트가 티네이지 걸프렌드가 16살 때 임신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44회 결혼 기념일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이요. 거의 이제 그 평범한 얘기들을 리마인드하는 수준이죠. 용서의 힘에 대해서 어머니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친구들과 점심 먹으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20년 전에 그 딸인 것 같아요. 엄마를 방문해서 엄마 내가 10대 때 잘못한 거 그때 또 내가 젊었을 때 잘못한 거 엄마 속상했지. 남자인 것 같네요. 경찰이 나를 집에 데려와. 이것도 또 저의 그 선입견인가요? 경찰하니까 경찰이 집에 데려왔다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데려왔을 때 엄마 심정 어땠어요? 집에 내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땠어요? 상처 많이 받으셨죠? 하니까 엄마가 우리 모두 실수한다.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넘기면 돼. 하는 얘기요. 그리고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남편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쓰레기 버리기. 이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면 평생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이 아닌데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밖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것. 이제 본인이 피스코프로 아프리카에 일하러 갈 때 아버지가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가라 해서 그것을 거기서 쓸 수 있을까 했는데 테니스장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주 많은 얘기들 해줬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에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아주 큰 폭의 개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라디오 서울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그런 일들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저는 강혜신이었고요. 또 하나 있네요. 컨트롤하지 못